내추럴엔도텍 임원 3명이 지난 22일 가짜 백수 발표 직전 총 22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장중 공식적인 원엔 제정 환율이 800원대에 들어선 것은 7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다며 올 2분기가 회복세를 판가름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장보기가 확산되면서 20대, 30대 젊은 여성뿐 아니라 40대 중년 여성들도 이른바 엄지족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화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추럴엔도텍의 임원 3명이 지난 22일 가짜 백수호 발표 직전 총 22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내추럴엔도텍 관계자는 임원들의 주식 매매는 회사 기숙사로 이용할 오피스텔 구입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추럴엔도텍은 또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자 오늘부터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내추럴엔도텍 주가는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다가 3.85% 오른 47,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가짜 백수 의혹이 불거진 22일부터 27일까지 4거래일 연속 내추럴엔도텍 주식을 사들였다가 오늘 26만 주 이상 팔았습니다. 내추럴엔도텍과 한국소비자원의 날선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 2차 간담회 때 내추럴엔도텍이 소비자원 시험 결과 이업 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시 녹취 자료를 검찰에게 넘겼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내추럴엔도텍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소비자원이 시료를 수거해갈 당시 봉인을 하지 않고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는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을 보유 중이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내추럴엔도텍 백수호 원료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는 내일보다 더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 100엔당 900원 선이 붕괴된 적은 있어도 장중에 공식적인 원엔 제정 환율이 800원대에 들어선 것은 7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897원 28전으로 전일 오후 3시 기준 거래 가격보다 5원 1전 내렸습니다. 이렇게 엔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데에는 최근 증시를 중심으로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국내 증시에 4조 6천억 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 수요가 늘었습니다. 또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는 점도 국내에 달러가 많아지는 원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어제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내린 것도 엔화 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엔저 시마로 일본 업체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수출 실적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며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오늘 한국은행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며 올 2분기 경제 흐름이 앞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나가서 해외 인사들을 만나보면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뭐, 최근 무디스가 뭐 국가 신용 등급을 사양 조정하고 또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걸 보면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고 주택시장과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8%로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경제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 지속 그리고 중국 성장세 둔화 그런 대외 리스크가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이러한 대외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고 일시적인 경기 회복이 아닌 지속 성장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경제체제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구조적인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총재는 G20 공동성명에서도 균형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무엇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단일 브랜드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총 5,700여 가구 규모의 자이타운이 들어섭니다. 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 7원동 일대 평택 동삭 2지구 64만 2,279제곱미터에 총 5개 블록으로 이루어진 미니 신도시급 자이 브랜드 타운을 조성합니다. 1단계로 1,849가구 규모의 자이더 익스프레스 1차분을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입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차는 지하 2층, 지상 25층에서 29층 총 18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111제곱미터의 1,849가구 규모입니다. 평택 동삭 7원동 일대는 2016년 개통되는 수서 평택 간 KTX가 수서에서 지제역까지 연결되면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 단지 서축으로는 평택 도심과 연결되는 4차선 규모의 동상로가 접해 있고 북축으로는 평택과 용인을 잇는 국도 45호선, 남측으로는 평택 지제역과 안성 IC를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라인이 계획돼 있어 인근 지역 연결성도 좋아집니다. 종합소득세의 달 5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정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일 텐데요. 일단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연말정산 정정 신고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환급자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가능한 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사무소에서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많이 받은 과다 환급자들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정확하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정정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이 시행될 경우 원청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5월에 재정산을 한 뒤에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한 원청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과다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제 내용을 누락하게 돼서 덜 받은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꼭 이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가족과 교육비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는 5년 내 언제든 국세청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기간이 올해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공제 내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더라도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겹쳐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재정산이 끝난 뒤 이를 반영해 6월에 여유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덜 받은 분들이라면 2020년 3월까지 언제든지 정정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더 받은 분들이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을 활용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연말정산 정정 신청은 좀 수월해졌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요? 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재정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정정신고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기업이 정정신고를 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을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면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간편하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정정 신청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을 알아볼까요? 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확정된 근로소득 금액에 사업소득을 합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재정산이나 정정 대상자일 경우에는 기존 원천징수 영수증 내용을 갖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종합민원 사이트인 홈택스를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의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네, 세금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하거나 홈택스에서 계좌 출금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것인데요.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올해 대상자는 14만 명입니다. 대상자들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마트에서 직접 생필품을 사는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을 보는 여성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 30대 젊은 여성뿐 아니라 40대 중년 여성들까지 모바일 엄지족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시장이나 대형마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장을 볼 수 있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평일에 장을 보기가 힘든 20, 30대 주요 고객층에서 이제는 40대까지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몬에 따르면 올 1분기 여성들의 모바일 구매 비중은 73%로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상품 선택과 결제가 굉장히 모바일로 하면 간편한 데다가 생필품하고 식품은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상들도 여성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온라인에서 뭐 생필품이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를 구매하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생필품 구입뿐만 아니라 배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철 신선식품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티몬에서 1분기 신선식품의 모바일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배 늘었습니다. 사과나베 같은 제철 과일과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한우, 갑각류 등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연령대별 신선식품 구매 비중 증가폭을 비교해본 결과 30대와 50대는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대는 오히려 7%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반면 40대는 5%포인트 증가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발한 모바일 쇼핑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송에 대한 시스템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7일이면은 97% 이상이 배송이 완료가 된다고 저희 지금, 그리고 포장 상태도 예전처럼 무슨 단순히 박스 포장이 아니고 신선식품은 아무래도 신선도 냉장 포장이라든지 냉동 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모바일로 구매하는 40대 엄지 쇼퍼가 점점 늘면서 직접 장을 보는 시대는 가고 이제 손안의 대형마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랠리를 펼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눈을 돌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건수와 결제 금액이 최근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예탁원을 통한 외화 주식 직접 투자 결제 금액은 28억 9,626만 달러로 우리 돈 약 3조 1,097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제 건수는 6만 8,079건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에 비해 3.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1분기 지역별 주식 결제액은 미국이 17억 4,884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홍콩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국내 주식 투자에 비해 탄력적인 대응이 힘든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외국계 금융기관 85곳이 제시한 미국의 올 1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1.25%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예상한 1분기 미국 GDP 증가율은 올해 초 2.8%로 내려갔다가 이달 들어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이후 금융기관 4곳은 모두 미국이 1분기에 1%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개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 달러 강세로 기업들의 실적마저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중국에 이어 미국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는 다시 침체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수원 세류지구 공공분양주택 84제곱미터와 118제곱미터 미분양 세대에 대해 동호선택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LH 수원 세류지구는 3개 블록 40개 동 총 2,682세대 대단지입니다. 1, 3블록은 공공분양주택단지로 각각 863세대와 1,019세대이며 2블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로 8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류지구는 수원역 인근이어서 향후 수원시 중부생활권의 신흥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양 가격은 위치, 층 등 조건에 따라 다른데 84제곱미터형은 2억 6,800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118제곱미터형은 3억 6,9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920만 원 선입니다. LH 관계자는 인근 시세가 1,200만 원가량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는 전달보다 14.5% 감소한 28,897가구로 3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3년 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에 총 3,2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신남역에 국내 최장인 57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혁신 경영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BGN CEO의 주인공은 20년간 LG그룹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입니다. 고객 가치 관점에서 혁신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오늘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 세미나에서 혁신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금의 세계 경제와 기업 환경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세계 모든 기업들이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고객 가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혁신하는 기업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변화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거나 혁신을 위한 혁신에 머무르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며 관행에서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 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전략과 혁신 활동을 시장 선도 관점에서 철저히 짚어보고 고객 가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원 세미나는 구본무 회장의 경영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0월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시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신사업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올 3월엔 시장 선도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TV 등 주력 사업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해 1등이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의미로 풀이됐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LG는 럭키금성이란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LG는 끊임없이 성장해왔습니다. LG그룹 매출은 지난해 150조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10조 원 정도였던 해외 매출이 약 100조 원으로 늘며 그룹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 역시 7조 원에서 67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90개였던 해외 법인은 290개로 10만 명 수준이던 임직원 수도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중대형 2차전지, 편광판 세계 점유율 1위 자리에 올랐고 에어컨과 TV 등 가전 부문에선 삼성과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구본무 회장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구 회장은 아직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이 1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라. 진정한 1등은 결코 단기 성과에 만족하는 근시안적인 1등이 아니라 50년, 100년 동안 지속하는 1등이어야 하며 이는 정도 경영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며 끊임없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과감한 R&D 투자로 미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LG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철저한 미래 준비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는다면 거대한 파도가 덮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LG는 서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에 4조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인 LG 사이언스 파크를 짓고 있습니다. LG의 미래를 이끌어갈 최첨단 R&D 기지입니다. 지난 2월 문을 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뷰티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북에 발달한 미용과 태양광, 생명과학 산업에 LG 생활건강과 LG화학 등 계열사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LG는 보유 중인 특허 2만 7천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구본무 회장은 연구개발과 사람에 아낌없는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현재 호남과 경남, 제주도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곧 충청도와 경북지방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도는 비 소식 없겠고 중부지방으로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비가 오는 가운데 두터운 비구름으로 인해 일사가 차단돼 덥지 않겠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호남과 제주도가 10에서 30, 영남과 충청도가 5에서 15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충청도와 전북, 영남지방은 아침에 그치겠지만 전남지방은 저녁에, 제주도는 밤이 되어서야 그치겠습니다. 연일 대기가 건조한데요.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도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춘천 역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청주는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오늘과 비교해 6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속초 17도, 강릉 19도, 울진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현재 내리는 비는 전북과 영남은 내일 아침, 전남은 저녁,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집니다. 아침에 광주 14도, 대구 15도, 한낮에 광주 22도, 부산 21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남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팔 대지진 발생 나흘째 확인된 사망자만 4,0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모두의 소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센 경제연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